16번째 이야기, 호기심은 많은데 왜 공부를 못할까? 이 이야기는 17번째 주제랑 묶어서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탐구력은 좋은데 왜 공부를 못할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자기주도력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자기주도력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보여줘요. 이 순서가 꼭 보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 딱 지금 보여지는지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력 보여지는 우리 아이들 첫 번째 단계에는 고민을 하는 능력이 발휘가 돼요. 생각. 이 생각하는 능력이 뭐야? 사고력이야. 계속해서 생각의 힘, 사고의 힘, 정리의 힘, 무언가를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이 고민. 이 고민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마음을 먹어. 결심했어. 결심. 이 결심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마음을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랍니다. 마음도 안 먹고 무언가가 되지는 않아요. 자, 이 마음을 먹는다, 결심을 한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지? 이것은 목표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야. 이 목표가 정말 정확한 목표인지, 구체적 목표인지, 아니면 흐릿한 목표인지, 아니면 막연한 목표인지는 모르겠어. 이 목표가 일단은 뭔가는 만들어진 거야. 그렇다면 이때 우리 애기들이 계획이라는 단계로 넘어가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뭔가를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라는 것이 상, 중, 하 계획에 대한 상중하, 고도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이 계획의 핵심은 뭔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쓰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무슨 행위가 벌어지냐면 관찰의 단계와 탐구의 단계와 연구의 단계로 넘어가요. 이 과정을 거쳐요. 자, 그렇다면 이 관찰한다, 탐구한다, 연구한다가 자기주도력 3단계 실천하고 이행하는 단계예요. 이때 이것을 도전하는 단계예요. 맞죠? 그런데 실천과 이행과 도전을 하면 다 성공합니까? 깨질 때도 있죠. 이것을 우리는 시행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착오. 맞죠? 이거를 극복하는 거야. 이거를 극복해내면 증명, 마지막 자기주도력 4단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에서도 여기에서 스탑되는 애기들이 있고 또는 점프업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목표를 한 번 더 상향 조정시키는 애들이 있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추는 애들이 있어.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호기심은 있어요. 탐구력은 좋아요. 근데 공부를 왜 못하죠? 이게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어느 지점이냐면 관찰이라고 하는 요 영역이 호기심이야. 호기심이 있어서 뭔가를 관찰하는 거야. 그런데 목표가 분명해서 안 분명했어. 그런데 목표가 분명했으면 이 관찰에서 탐구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목표가 흐릿한 거야 혹은 막연했던 거야. 그래서 관찰을 해봤더니 아니네. 멈춘 거야. 증명이 되기도 전에 여기에서 2단계에서 멈춘 거야. 2단계와 3단계 요 사이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탐구까지는 갔어. 그런데 멈췄어. 이건 뭘 의미하죠? 뭔가 계속 이 탐구라고 하는 것은 서치라고 그랬잖아. 서치. 무언가를 찾아내고 확인하고 인지하고 그 인지가 된 다음에 연구 과정으로 한 번 더 극강으로 그레이드가 쫙 올라가는 순간이야. 공부라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 관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쳐다보고 있기 전에 뭔가를 막 쳐다보고 뭔가를 읽어내고 뭔가를 하려고 꿈틀꿈틀거리는데 이 계획 단계 시간 관리에서 밸런스가 깨졌음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계획은 다시 엎어야죠. 변경해야죠. 탐구까지 갔어. 뭔가를 막 문제를 풀기 시작은 해. 막 문제를 막 풀어.
예습과 복습에서 저는 예습 단계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별도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습과 복습에서 몇 차시 전 강의를 보면은 예습과 복습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습에서 저는 문제를 푼다가 예습이라고 정의 내려본 적이 없어요. 문제를 푼다는 것은 복습이지. 자, 탐구, 서치. 뭔가를 막 서치하고 확인하고 서치하고 확인하고. 이거는 문제풀이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이 쑥 들어간다면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문제만 풀고 있어. 이거 의미 있어요? 의미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학습 효율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요. 개념화가 된 상태에서 문제풀이의 강도를 순차적으로 높여 나가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탐구는 쑥 들어갔는데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재해석하는지 이게 안 돼. 이것은 개념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응?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개념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문제풀이의 양과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이 아이의 학습 수준이 높아지진 않아요. 요리로 따지자면 한식을 배워본 적이 없고 요리를 좋아하지도 않는 아이한테 일식을 가르치고 있고 중식을 가르치고 있고 양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빵을 만드는 건 좋아하지만 빵 이외에는 좋아하는 게 1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인데 또 한식을 가르치고 있고 중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기본기의 문제인 거고 목표,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다시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호기심은 많고 관찰 능력도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왜 공부를 못할까요? 진짜 내 꿈이 아닐 수도 있고 기본기에 대한 기초 역량 4가지 독서, 독해, 어휘, 표현력 이것이 기초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 대부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강제학습으로 강제학습 같은 관찰, 강제학습 같은 탐구 진입을 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코칭을 하면서 막 밸런스가 지금 갑자기 안 잡혀 만나도 하루아침에 잡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 기초 역량 부분이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심각하게 깨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와중에 열심히는 한데 제가 대놓고 장담합니다. 이 기초 역량 4단계, 4가지의 섹션이 흔들려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안 돼. 마음 먹었대. 제가 장담해요. 작심삼일이에요. 일주일 이상 못 넘어가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멈춰요. 제가 그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열심히 하면은 방법의 문제로만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위권인 아이가 중하위권까지 혹은 중위권까지 올라오는 것은 방법의 문제로도 충분히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중위권 남짓의 수준에서부터는 중상위, 상위, 최상위 2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방법의 문제로 푸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 이거는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정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법을 바꿨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갔습니까? 너무 제가 팩폭하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봤던 그것을 왜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총정리 들어갑니다. 총정리 들어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세요. 진로가 잡힌 상태에서 독서, 독해, 어휘, 표현, 이 표현력, 어휘력, 독해력, 독서력 이 4가지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아이들이 이것이 베스트예요. 이것이 베스트예요. 그런데 이 베스트가 아닌 아이들은 진로가 언제 잡히냐면 독서, 독해,
독해, 어휘, 표현이 어느 정도는 잡혔을 때 진로가 잡혀요. 거꾸로 잡힌다고요. 이것은 필수 기초 역량이라고요. 필수적인 기초 역량이야. 이 네 가지가 빠지면 독서, 독해, 어휘, 표현, 그런데 앞단의 진로가 혹은 뒷단의 진로가 결정이 된다면 그래도 이것은 정말 베스트의 상황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로가 잡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있어요? 첫 번째, 경험 총량, 체험 총량이 무조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각종 다양한 체험이 없이 엄마 주도하에 그때서부터 학원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 다양한 체험 총량, 경험 총량이 부족해서 진로가 안 잡히는 아이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엄마들 좀 한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응? 아이고 조기교육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좋아. 근데 영어 유치원에서 왜 하루 종일 있냐고. 도서관도 다녀봐야 되고요. 박물관도 다녀봐야 되고요. 코엑스라는 데도 다녀봐야 되고요. 각종 연극,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심지어 책도 봐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 관계 총량도 넓혀놔야 돼요.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100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학습이에요. 우리가 시청각교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 시, 청, 각, 시 보는 거잖아요. 청 많이 들어보는 거잖아. 각 직접 내가 체험해보는 거잖아. 맞죠? 아이고 영어 유치원 보내면 그게 다 된다고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전문학원은 없어요. 아직까지. 문제는 그 지점이야. 그렇다면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지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결정돼요. 제가 확신 가져요. 그러면 이것은 체험 총량이야. 이 체험 총량에 무엇이 붙어야 된다고? 이게 붙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서부터 독서부터 잡히고 독해부터 잡히고 어휘 잡히고 표현 잡힌다고. 이 표현도 말과 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확장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부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 공부는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영역이에요. 자, 우리가 학습으로 넘어가는 거 자기주도력 단계가 먼저 생겨야 돼. 근데 이 자기주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슨 증상이 먼저 보여야 되느냐? 자신감이 붙어야 돼. 자신감이 없으면 무슨 현상 벌어져? 쭈삣쭈삣거려요. 멈칫멈칫거려요. 당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야. 특히나 엄마 눈치 많이 봐요. 무슨 질문하면 꼭 옆에 있는 엄마 눈치 본다? 제가 그러한 경우라면 제가 정말 편견을 가져요. 아, 이 아이 봐라. 이 아이 봐라. 얘 뭔가의 질문을 했는데 엄마 눈치를 본다는 것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애씀을 갖고 있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엄마 눈치 보는 아이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1도 없어요. 이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자, 자신감 영역이 떨어지고 자기주도력이 잡혀야 되고 이때서부터 환경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 환경에 의해서 시간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스케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습 효율성을 따져 묻는 만족도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부라고 하는 거, 학습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거서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서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습형 아이냐, 복습형 아이냐. 이 예습형 아이라면 현재 어떻게 예습하고 있느냐, 복습형 아이라면 어떻게 현재 복습하고 있느냐 다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뜯어보지 않고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뜯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부터 때려잡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또 잘못된 얘기고 또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면서 또 오해 생기고 또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제가 크게 레이아웃 잡은 겁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 우리 식센스 프로코치님들한테 이거는 비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점에서 밸런스가 깨졌는지를 찾아내는 비법이에요. 이거 찾아내려고 저 20년 동안 이거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응? 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분명컨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저는 아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요? 아유, 공부 왜 잘해야 돼요?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는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잘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왜 공부를 나는 못했는데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살고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정답 없습니다. 정답은요, 목표예요. 내 목표가 확실한 놈이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야만 만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밥을 먹는 이유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요? 그 목적이 느껴진다면 오늘 이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게 주어진 24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느낄 겁니다. 이 강의를 접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24시간 소중했습니까? 그리고 이 강의를 접하고 있는 이 몇 분의 이 시간이 아까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여전히 하나는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왜 알려고 노력을 안 하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공부 성적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공통된 목표가 있는데 왜 그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안 하죠? 엄마들인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이해가 돼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방향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가 잡힐 텐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안 잡힌 상태에서 왜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우리 어른들 교육 계몽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는 사람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한심스럽게 봐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이 또 배가 되는 이유는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좀 찾아야 되는데 왜 안 찾을까? 저는 이 부분이 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안타깝죠. 저는 우리 어른들이 공부 안 해서 안타까워요. 빨리 들어가십시오. 제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반복하는 거 정말 죽거나 싫어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15강좌가 있어요. 그 15강좌 꼭 기필코 수강하십시오. 그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유료용 강좌 들으라고 제가 홍보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아이고, 공부라는 거 지가 알아서 자기 주도로 발휘하는 게 공부지. 응? 저는 여러분들한테 15강좌라도 먼저 접하는 본인의 애씀을, 여러분들의 애씀을 발산하라고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말 결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얇고 작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깊은 연구의 과정, 고찰했던 그 무언가들을 쉽게 판단하는 그러한 착오를 겪습니다. 그것은 무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좀만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